전문가의 시선으로 글로벌 증시의 방향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시간이고요.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인베스팅닷컴에서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머스트 파퓰러 뉴스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던 관세 부과 내용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유가가 7% 넘게 빠졌다. 뭐 이런 내용들 다 있고요. 과연 우리가 5가지 우리가 시장에서 알아둬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시 관세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역 마찰은 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또 우리나라의 무역 마찰 이야기를 지사장님과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아침이 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냐 마냐를 또 결정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습니까? 거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그 외무부 장관이죠. 강경화 장관께서 직접 그 일본의 고노 외상하고 방콕에서 미팅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상당히 그 화면에서 뉴스에서 보면은 상당히 상호간에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표정도 안 좋고요. 예. 일단 그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오늘 가기가 저희 시간으로 뭐 일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침 10시에 열리게 되면은 사실 그 가기가 캐비넷 미팅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다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네네. 한 10분 정도 가기 미팅을 하고 어제는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대해서 공표만 하는 시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가기가 끝나면은 각 내각 대신들이죠. 대신들 장관들이 자기 부처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례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가기 통과, 총리 연서, 가기 통과하고 그 세코 게이산쇼 다이진이죠. 네네. 그 경제산업상이 먼저 그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공표가 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표를 하게 되면은 21일 후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로 8월 26일이 되면은 시행이 되는 거죠. 8월 26일에 시행이 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26일. 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카드는 지소미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소미아 저도 지소미아를 좀 생소한 부분이 돼가지고 그 기사 등을 좀 찾아봤습니다만 지소미아가 영문의 약자입니다. 한일 군사 보호 협정. 보호 협정인 군사 보호 협정인데 그 부분이 뭐 연간 건수로 치면은 한 10건 내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서로 양국 간의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지금 그 북한을 적대국으로 보고 있죠. 그 일본 입장에서는 그 한국 정부가 가진 대북 정보가 하나의 어떤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관방 대신도 일단 그 지소미아는 만큼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저희가 제외됐을 경우 과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관건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시나리오 말고 만약에 정말 지소미아를 카드로 내밀었을 때 일본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네요. 지소미아 이 카드가 그 미국 정부가 아주 민감하게 한일 그 미국과 한일의 그 삼국 그 안보 동맹 또는 그 공조가 와해되는 거죠. 즉 그 삼축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좀 나서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이 카드를
지금 고려하는 검토하는 것도 결국은 저희 일본 정부와 저희 정부의 그 외교 채널이 지금은 단절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저희 국회의원들도 일본을 최근에 방문해서 자민당의 의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만 만나주지 않았고, 네. 그렇다면 모든 그 외교 채널이 일본과는 지금 단절된 상태에서 지소미아 카드는 결국은 미국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한일 간의 지금 현재 그 수출 규제, 네. 그 무역 마찰에 어느 정도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재가 그래도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의 전망을 좀 내려주시죠. 지금 현재는 한 치 앞도 전망하기가 힘든 그렇긴 상황이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양국 간의 강대강 형태로 그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 바람직한 것은 미국이 그 한미일 안보 공조의 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그 일본 쪽에서는 수출 규제를 네.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그 강제징용 문제나 그 다음에 그 일본 기업들의 그 재산 압류 네. 또는 매각이죠. 그 부분을 보류하는 것을 요청하고 양국 간의 그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틈을 조금 메우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은 어떤 전망보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매일매일 또 전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특징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또 밤새도록 지사장님께서는 좀 계속 보시니까요. 좀 의미 있었던 종목들 많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는 주식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트윗이 저희 한국 시간으로 새벽 한 2시 조금 넘어서 한 네네. 2시 반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2시 20분에 일어났는데 예. 원래 제가 2시 반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2시 20분에 일어났는데 딱 10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팡주죠. 팡주의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기술주들의 주도로 나스닥, S&P 다우가 모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었고 그다음 GM도 네. 실적 발표가 좋았죠. 이제 GM도 하나의 미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그 내온 3천억 불에 가까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네네.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9월 1일부터죠. 네. 그 부분에 그 트위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또 CNBC나 로이터 등등의 보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애플의 주가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예, 애플은 처음엔 좋았었는데요. 네네. 애플이 결국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죠. 그 애플도 있습니다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은 그 어제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네. 반전하는 그런 장에서 가장 그 큰 움직임 없이 네. 한쪽 방향으로 있었던 주식은 켈로그입니다. 켈로그요? 예, 켈로그가 어제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식으로서 제가 어제 그 켈로그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네네. 발표가 좋았습니다. 특히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 예, 9%가 오른 거죠? 그렇죠. 우선 주가부터 보면은 네네. 장중 9%, 10% 정도의 그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장 마감에서 전체적인 주가 지수가 조금 부정적인 하락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을 조금 내어주고 9%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시리얼 기업 맞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주식들이 모두 다 힘들겨하는데 이게 올랐을까요? 예, 여기 로이터 기사를 보게 되면요. 우선 표제부터 그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그 켈로그의 분기 실적 발표가 그 지금 현재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의 그 수요죠. 네. 수요로 인해서 실적 발표가 예상을 뛰어넘었고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온 건가요? 지금 현재 우선 켈로그 하면은 저희들한테 알려져 있는 게 프링글, 팝 타르트, 네. 에고 와플스 이건 냉동식품이죠. 네. 이런 그 콘플레이크는 워낙 유명하고요. 이런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넷 세일즈 북미 쪽에서의 넷 세일즈는 지금 약
켈로그 전체 매출의 3분의 2에 차지합니다. 네. 이것이 지금 2분기 1%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 북미 지역의 매출이 1% 이상 올랐다면 그건 상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이런 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다들 하락하고 있는데 수출보다는 그 국내 자국 내에 이 매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높은 기업은 오히려 그렇죠. 각광을 받더라. 예. 근데 뭐 켈로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그 글로벌 유명 시리얼 그룹이 뭐 스낵도 판매를 하죠. 네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켈로그의 북미 지역이 3분의 2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이 1%의 상승을 분기에 보였다고 하는 것은 저 JP 모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JP 네. 모건의 애널리스트 켄 골드만이 북미 지역 그 사업부죠. 네. 사업부가 그 2013년 1분기 이래 이만큼 매출이 올라간 적은 없다는 이야기죠. 뭐가 이렇게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켈로그라는 기업을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을 좀 전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진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물론 켈로그를 많이 접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매일 아침 먹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약간 예. 간식처럼 먹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사실상 미국도 그렇고 지금 모든 그 셀러리맨이죠. 네. 그 셀러리맨이나 그 저 오피스 워커들이 아침에 시간이 없죠. 부족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그 식사를 하고 그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켈로그의 모든 저 시리얼 제품들이나 네. 냉동식품들이죠. 그리고 여기 최근에 그 에고죠. 네. 에고 그 와플하고 그 다음에 그 넷플릭스가 그 스트레인저 띵즈라는 그 기묘한 이야기라는 네네. 그 시리즈가 있죠. 그 아주 넷플릭스에서 흥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 에고와 넷플릭스의 스트레인저 띵즈 기묘한 이야기의 제휴로 네. 그 마케팅 제휴로 지금 현재 그 세일즈가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 효과도 있고 직장인들도 그렇죠. 아침에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다음 종목은 유가 하락 때문에 또 크게 빠졌던 그렇죠. 기업이 있죠. 어떤 예. 기업인가요? 유가 그 쉐브론이나 엑선모빌도 결국은 어제 유가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네. 7% 넘게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는 유가 모든 그 석유 회사죠. 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엑선모빌도 그리고 쉐브론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 이런 대형 그 석유 업체가 아니라 어제 제가 종목을 지켜본 것은 콘초 리소스의 주가를 지켜봤습니다. 네네. 이 회사의 주가가 22%, 즉 20% 이상 장중에서 하락을 했었죠. 네. 왜냐하면은 다른 그 대형 석유 회사들의 하락폭은 뭐 미미합니다. 한 1% 내외 정도가 된다 치면은 콘초는 장중 초반에 장이 올라갈 때도 네.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도 콘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0%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죠. 네. 지금 콘초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영향받은 주가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콘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가 지금 콘초 같은 이런 셰일류 그리고 퍼미안 부지 텍사스나 네네. 그다음에 퍼미안 지역의 셰일류를 생산하는 중형 업체라고는 볼 수 있죠. 네네. 그 업체가 작년에 그 다른 셰일류 경쟁 업체를 약 한국 돈으로 9조 원에 인수한다는 이야기로서 한국이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수익이 분기 수익이 25%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네. 즉 그러니까 시장이 오픈하기 전부터 개장 전부터 장중 내내 그리고 장 마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기술주의 상승 또는 하락의 네. 영향 없이 그대로 큰 폭의 하락폭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한 10초, 20초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는 지금 내려간 이 유가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이 예. 수익성이 안 나오는 가격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 수익성이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수익성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셰일유 생산을 위해서. WTI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익성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하락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